한국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결국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27일 박 전 대통령에게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뉴욕 총영사관은 최근 맨해튼 소재 대학교에 유학 중인 한인 유학생 부모에게 전화해 자녀를 납치했으니 현금을 즉시 송금하라는 보이스피싱 피해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며 한인 유학생들의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24일 트럼프 케어에 대한 미국 하원 표결이 시작되기 직전 이를 전적으로 철회해 사실상 폐기 수순을 밟기도 했습니다. 재외선거 유권자 등록이 오는 30일 목요일에 마감됩니다. 제19대 대선에 재외국민들이 참가하기 위해선 오는 30일까지 유권자 등록을 모두 마쳐야 합니다. 경범죄 불법 체류자 추방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최근 플러싱에 거주하고 있는 한 한인 남성은 택시비를 내지 않고 달아난 체포 경력으로 이민세관 단속국에 체포돼 3월 초에 한국으로 돌아갔습니다. 캘리포니아주 글렌데일에 세워진 평화의 소녀상을 철거하기 위한 일본 정부와 일본계 극우단체의 집요한 소송이 3년 만에 마침내 패배로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이상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SBI융자 전문은행 뉴밀레니엄뱅크가 홈모기지 융자를 시작했습니다. 신속한 진행과 간단한 서류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앞당겨 드립니다. Member of FDIC and Equal Housing Lender.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27일 KBTV 뉴스9입니다. 한국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결국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27일 박 전 대통령에게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로써 박 전 대통령은 노태우, 전두환 전 대통령에 이어 검찰의 구속영장이 청구된 세 번째 대통령이 됐습니다. 박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30일 피의자 신문을 거쳐 31일 새벽에 결정될 전망입니다. 검찰은 이날 피의자는 막강한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을 이용해 기업으로부터 금품을 수수케하거나 기업 경영의 자유를 침해하는 등 권력 남용적인 행태를 보였다며 이는 중요한 공무상의 비밀을 누설하는 등 사안이 매우 중대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이 받는 혐의는 특정범죄 가중 처벌법상 뇌물수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강요, 공무상 비밀 누설 등 혐의명이 13가지에 달합니다. 한편 검찰이 27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뇌물 수수액을 300억 원으로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에서 박 전 대통령을 뇌물 수수 혐의로 받는 피의자로 입건하며 산정한 액수와 거의 일치합니다. 사실상 특검이 짠 뇌물 구도와 수사 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인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런 가운데 검찰이 27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청구라는 조기 결단을 내린 것은 대선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려는 의도가 깔린 것으로 풀이됩니다. 검찰 결정은 지난 21일 박 전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한 지 엿새 만에 이루어졌습니다. 한인 유학생을 상대로 한 보이스피싱이 잇따르고 있어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뉴욕 총영사관은 최근 맨해튼 소재 대학교에 유학 중인 한인 유학생 부모에게 전화해 자녀를 납치했으니 현금을 즉시 송금하라는 보이스피싱 피해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며 한인 유학생들의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총영사관에 따르면 맨해튼 소재 미술대학 3학년에 재학 중인 자녀를 둔 서울에 거주 중인 박모 씨는 자신의 딸을 납치했으니 현금을 지정된 계좌에 송금하라는 협박을 받았습니다. 또 다른 사례로는 맨해튼 소재 3학년에 재학 중인 자녀를 둔 한국의 배모 씨의 경우로 이 경우에는 딸이 납치되어 있다며 2만 달러를 송금하라는 협박을 한 케이스였습니다. 두 사례 모두 자녀는 무사했습니다. 특히 배 씨의 경우는 자녀의 안위 걱정에 경찰에 연락하지 않고 일부 금액을 사기범들에게 송금해 피해를 봤습니다. 영사관 측은 이들 사건 모두 미국과 한국의 시차를 이용해 한국에서 미국에 확인 전화를 해도 자녀가 자는 시간이라 전화를 받을 수 없음을 이용해 보이스피싱을 시도했다며 보이스피싱이 의심되는 전화가 오면 즉시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유사시를 대비해 유학 중인 자녀들의 연락처는 물론 친구들의 연락처도 사전에 확보하라고 전했습니다. 이외 금융 정보 거래는 일절 응대하지 말 것과
현금 지급기로 유인한다면 100% 보이스피싱이라고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24일 트럼프 케어에 대한 미국 하원 표결이 시작되기 직전에 이를 전격적으로 철회해 사실상 트럼프 케어의 폐기 수순을 밟게 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공화당 내 반대파 설득에 실패하면서 트럼프 케어 처리에 필요한 과반 216석을 확보하지 못하자 철회를 선언한 것입니다. 이처럼 트럼프 케어 1차 입법 시도가 좌절되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임기 초반부터 리더십에 큰 타격을 받게 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트럼프 케어 2탄을 마련해 표결을 시도할지 등 향후의 구체적인 계획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해 미국 대선에서 아웃사이드 돌풍의 주역이었던 버니 샌더스 상원 의원이 다시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샌더스 의원은 25일 버몬트 지역의 타운홀 미팅에서 몇 주 안에 모두를 위한 메디케어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법안은 공적 성격의 단일 건강보험 법안으로 주민이 보험회사의 기능을 가진 주정부 산하기관에 의료 보험료를 내고 해당 기관은 환자들의 병원 이용 시 의사와 병원에 내는 비용을 지불하는 방식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법안은 보험료가 치솟은 오바마 케어에 대한 비판이 크고 트럼프 케어마저 표결도 못한 채 실패하자 나온 것으로 민주당 하원에서도 같은 법안이 발의됩니다. 재외선거 유권자 등록이 오는 30일 목요일에 마감됩니다. 제19대 대선의 재외국민들이 참가하기 위해선 30일까지 유권자 등록을 모두 마쳐야 합니다. 이런 가운데 재외국민들의 유권자 등록률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총영서관에 따르면 3월 26일 기준으로 총 7,435명이 신고 등록을 마친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이는 지난해 20대 총선 재외선거에 참여해 영구 명부에 등재된 2,387명을 더해도 10,000명이 채 되지 않는 수치입니다. 한편 뉴욕 총영사관은 쉽고 간편하게 유권자 등록을 할 수 있는 인터넷 신고 신청을 적극 활용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유권자 등록은 인터넷 이외에도 공간 방문 등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접수는 뉴욕 시간 기준으로 30일 자정까지 가능하며 공관 접수는 30일 오후 5시에 마감됩니다. 경범죄 불법 체류자 추방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최근 플러싱에 거주하고 있는 한 한인 남성은 택시비를 내지 않고 달아난 체포 경력으로 이민 세관 단속국에 체포된 후 3개월 후 한국으로 돌아갔으며 한 40대 한인 여성은 음주운전으로 체포돼 조사를 받다 불체 신분이 밝혀져 추방 재판에 회부됐습니다. 뉴욕은 불체자 보호 도시를 표방하고 있으나 이렇듯 뉴욕은 물론 캘리포니아 등 불체자 보호 도시를 표방한 곳에서 불체자들이 속속 단속에 체포되자 이민사회는 불안감이 확산되는 분위기입니다. 한편 이민당국은 불체자 보호 도시를 표방한 곳의 단속을 한층 강화할 것으로 밝혀 이 같은 불안감은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관계자들은 경찰에 체포돼 지문을 찍게 되면 모든 개인정보가 이민세관 단속국으로 넘어간다며 지문 찍을 일을 해서는 안 된다고 조언했습니다. 한국 국민의 경우 영사 접견권을 가지고 있어 뉴욕 총영사관에 이를 요청하게 되면 영사관에서 도움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글렌데일에 세워진 평화의 소녀상을 철거하기 위한 일본 정부와 일본계 구구단체의 집요한 소송이 3년 만에 마침내 패배로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연방대법원은 27일 일본계 구구단체의 글렌데일 소녀상 철거와 관련한 상고 신청을 각하했습니다. 이 상고 신청은 글렌데일 소녀상을 철거하라며 소송을 냈다. 1심과 2심에서 패소한 메라고이치, 역사의 진실을 요구하는 세계연합회 대표가 제기한 것입니다. 글렌데일 소녀상 철거 소송은 2014년 2월 역사의 진실을 요구하는 세계연합회 측이 로스앤젤레스 연방지법에 제기하면서 시작됐고 3년간의 지리한 법정 소송을 이어왔습니다. 미 오하이오주 신시내티의 한 나이트클럽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1명이 숨지고 15명이 부상당했습니다. 박소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오하이오주 신시내티 시내 소재 한 나이트클럽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1명이 숨지고 15명이 다쳤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일요일 새벽 2시경 카메오 나이트클럽에서 총격 사건으로 16명이 총격을 당했다고 밝혔습니다. 총격 당시 클럽은 주말을 맞아 수많은 사람들로 북적였고 여러 명의 남자가 바에서 다툼을 벌였습니다. 이어 여러 명이 총격을 가해 몇 번의 총성이 울리고 클럽은 큰 혼란에 빠졌습니다.
경찰은 목격자의 진술을 토대로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나이트클럽은 과거에도 크고 작은 사고들이 몇 번 있었습니다. As has been already been reported, there's no evidence that this was a terrorist attack like we've seen in Miami and many other places. However, to the victims, what difference does it make? They've been terrorized by gun violence, innocent victims. It's important for everyone to understand that people were just going to have a good time and ended up getting shot. 경찰 당국은 범행 동기가 확실하지 않고 용의자 또한 체포되지 않아 정확한 신원 파악이 어렵다고 밝혔으며 다행히 테러의 증거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We believe that there were multiple individuals involved in this. We don't know yet. There's a lot of ballistic information and evidence processing that still needs to take place. 한편 15명의 부상자 중에는 생명이 위태로운 이들도 있는 것으로 전해져 추가 사망자가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KBTV 박소연입니다.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 호텔 밀집 지역에서 25일 총격 사건이 발생해 1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습니다. 2명의 피해자를 총으로 쏜 용의자는 플라밍고 로드와 하먼 애비뉴 사이에 주차된 2층 버스에 올라 경찰과 4시간이 넘게 대치하다 체포됐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라스베이거스 호텔 밀집 지역의 일부 카지노가 폐쇄됐고 인근 호텔 투숙객에 대한 대피령도 내려졌습니다. 앞서 라스베이거스 경찰은 돼지 복면을 한 무장 강도가 벨라지오 호텔 럭셔리 매장에 들어와 총을 쏘며 강도 행각을 벌였다고 밝혔습니다. 무장 강도는 3명으로 이들 중 1명은 체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뉴저지주 티넥에 소재한 홀리네임 병원이 여성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 오는 4월 1일 아시안 여성 건강 웰빙 엑스포 행사를 개최합니다. 이 행사는 이날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 30분까지 홀리네임 병원 마리안 홀에서 열리며 내과와 산부인과 등 분야별 무료 검진이 진행됩니다. 또 여성 질환 건강 세미나와 전문의와의 1대1 상담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행사는 한국과 중국, 필리핀, 일본, 인도 등 아시아 5개국 메디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아시안 헬스 서비스 주최로 열립니다. 한편 아시안 헬스 서비스는 이날 행사에서 각계각층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3명의 아시안 여성들에게 공로상을 수상합니다. 공로상으로 선정된 이들은 뉴스12 뉴저지 앵커인 캐렌 니시와 프로스퍼리티 리소스 인터내셔널 마가렛 람 대표, 뉴욕 필리핀 영사관의 테스 디존 드베이입니다. 뉴욕시가 미국에서 여행객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관광도시로 선정됐습니다. 박소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근 뉴욕 거리에는 길을 묻는 사람이 전보다 많아졌습니다. 이는 뉴욕에 보다 많은 관광객들이 찾고 있다는 한 증거입니다. 여행정보 사이트인 트립어드바이저의 조사에 따르면 뉴욕이 미국 내 도시 중 가장 인기 있는 관광도시로 선정됐습니다. 이는 사이트 이용자들의 실제 관광지 방문 후기와 음식점, 숙박업체 이용 후기 데이터를 바탕으로 나온 결과입니다. 이 웹사이트는 뉴욕이 브로드웨이 쇼를 비롯한 여러 박물관과 유명한 지역 명소들이 모여 있어 다양한 볼거리와 먹거리를 제공하는 최고의 관광도시라고 소개했습니다. 뉴욕에 이어 인기 있는 도시로는 마우이와 오하우 섬을 포함한 하와이가 2, 3, 4위를 차지했으며 라스베가스, 올랜도, 시카고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한편 전 세계 유명 도시를 대상으로 한 순위에서는 뉴욕이 5위를 차지했습니다. KBTV 박소연입니다. 북한 수뇌부를 겨냥한 한미 연합군의 특수작전 훈련 이후 북한은 이에 대응해 선제 타격에 나서겠다고 위협했습니다. 유사시 북한 선제 타격에 나설 것으로 꼽히는 미국의 전략 무기들이 최근 잇따라 한반도에서 전개되면서 북한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모습입니다. 이원호 기자입니다. 북한이 또 선제 타격을 위협하고 나섰습니다. 요인 암살 부대인 미 네이비실 6팀과 델타포스의 한미 연합훈련 참가를 의식한 반응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이번 훈련은 유사시 김정은 제거와 함께 핵심 시설 타격 연습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리의 명령권자를 사전에 제거하고
주요 전략적 대상들을 파괴해야 한다는 목표를 내건 특수작전 실행에 모를 받고 있는 북한은 수뇌부를 겨냥했다며 기습 남침을 하겠다고 협박하고 있습니다. 수단들과 병력이 남조선과 그 주변에 그대로 전개되어 있는 한 이미의 시각에 사전 경고 없이 우리 군대의 선멸적 북한은 지난 19일 칼빈 스노와 B-1B 폭격기를 가상 타격하는 영상을 내보내며 도발 의지를 확인한 바 있습니다. 남남 갈등을 초래한다든가 국제사회에서 북한의 어떤 소행임을 잘 모르는 그런 방식의 테러를 통해서 자신들이 목적을 달성하려고 할 것입니다. 한국 정부는 이에 대해 대한민국을 방해하기 위한 연례 훈련에 북한이 도발하면 자멸하도록 응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KBTV 이원호입니다.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알리고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한 지구촌 불끄기 행사가 150여 개 나라에서 진행됐습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행사가 시작되면서 환히 불을 밝혔던 건물들이 순식간에 어둠 속에 숨었습니다. 이원호 기자입니다. 예술의 도시 파리. 행사 참가자들이 소등을 알리는 버튼을 누르자 에펠탑 조명이 아래로부터 차례로 꺼집니다. 지구촌 불끄기 행사에 참여한 전 세계 주요 도시 건물들이 일제히 환한 조명을 잠시 끈 겁니다. We switched off the Eiffel Tower, part of a movement where 400 monuments that are known globally are switched off today from Sydney to New York, passing from Paris or London. 뉴욕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도 어김없이 전등이 꺼졌습니다. 세계 자연보호기금이 온실가스를 줄이자는 취지로 해마다 여는 지구촌 불끄기 운동은 2007년 호주 시드니에서 시작됐습니다. 이후 매년 3월 마지막 주 토요일 뉴질랜드를 선두로 전 세계 7천여 개의 도시가 차례로 정해진 시각에 조명을 끕니다. So it is our hope that hundreds of millions will take part today in Earth Hour and send that really strong message to governments around the world that we all want action on climate change right now, and Earth Hour is the great way to show that support. 일본 도쿄타워와 홍콩의 고층 빌딩 등 아시아 지역의 간판 건물들도 속속 불을 끕니다. 서울 남산타워도 저녁 8시를 기해 지구촌 불끄기 운동 얼스아워에 동참하고자 화려한 조명이 꺼지고 어둠 속으로 자취를 감췄습니다. 올해도 전 세계 주요 국가가 참여해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의 심각성과 에너지 절감의 중요성을 함께 나눴습니다. KBTV 이원호입니다. 국제 소식 하나 전해드립니다. 지난 주말 러시아 전역에서 공직자 부패 척결을 요구하는 대규모 반정부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지난 2012년도 이후 가장 큰 규모로 열린 시위로 야권 운동가가 발표한 메드베데프 총리의 부정축제 보고서가 발단이 됐습니다. 계속해서 이원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모스크바 시내 푸스킨 광장과 근처 거리에서 8천여 명이 부패 청산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였습니다. 이들은 거리 행진을 시도했지만 경찰은 허가받지 않은 집회라며 이들의 행진을 막았고 500여 명이 체포됐습니다. 이 밖에 상트페테르부르크와 블라디보스토크 등 러시아 주요 도시에서도 연쇄적인 반부패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시위와 진압경찰 간의 몸싸움이 벌어지기도 했고 수십 명이 경찰에 연행되기도 했습니다. 이번 전국 동시다발적 시위는 내년 대선 출마를 선언한 야권운동가 나발리가 최근 발표한 메드베데프 총리의 부정축제 보고서가 계기가 됐습니다. 나발리는 보고서에서 메드베데프 총리가 국내외의 대규모 부지, 저택, 요트 등을 보유하고 있다면서 자산 축적 배경을 조사하라고 당국에 촉구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유튜브에서 1,100만 회 이상의 조회수를 기록했으나 메드베데프 총리는 해명하지 않았고 당국도 조사 의지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나발리 지지자들이 주동이 된 이번 시위는 지난 2012년의 부정선거 규탄 대규모 시위 이후 가장 큰 규모였습니다. 하지만 러시아 당국은 내년 대선을 앞두고 지지자들을 결집하려는 야권의 도발이라고 규정했습니다. KBTV 이원호입니다. (3월 27일) 사건과 사고입니다. 지난 일요일 새벽 3시경 저지시티에서 10대 소년들의 총기 사건이 발생해 한 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저지시티 웨그맨 공원 도로 근처 오션 애비뉴에서 10대 소년 2명이 총을 쏴 13살 소년은 발목에 총상을 입었고 또 다른 15살 소년은 등 쪽에 총상을 입어 근처 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등 쪽에 총을 맞은 소년은 현재 중태입니다. 경찰은 이 소년들이 어디에서 총을 구했는지 등 사건에 대한 자세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 지역은 올해만 벌써 3번째 총기 사건이 일어나 당국은 총기 사고에 대한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토요일 새벽 브롱스 193가 웹스터 애비뉴 근처에서 추돌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또 이 추돌 사고 지역으로부터 5블럭이 떨어진 거리에서는 총상을 입은 2명의 남성이 차에서 발견되었습니다. 경찰은 이 두 사건이 연관이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펼치고 있습니다. 총상을 입은 두 남성은 몇 블럭 못 가 웹스터 애비뉴 근처 198가에서 지나는 택시와 부딪혔습니다. 용의자는 2명으로 범행 후 도주한 것으로 보입니다. 사고가 난 뒤 피해자들은 주변의 도움을 받아 차에서 나올 수 있었습니다. 경찰은 35살의 남성이 등과 어깨에 총상을 입었고 19살 남성이 머리에 총상을 입었으나 현재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현재 사건의 정확한 경위를 수사 중에 있으며 총상을 입힌 2명의 용의자를 찾고 있습니다. 뉴욕시경이 83살 남성을 칼로 위협해 금품을 훔쳐 달아난 강도 2명을 공개 수배했습니다. 이 사건은 지난 토요일 저녁 6시경 퀸즈 아스토리아 레벤즈우드 하우스 단지 근처에서 일어났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감시 카메라에 잡힌 강도 2명은 피해자 남성을 따라 아파트 안으로 쫓아 들어갔고 피해자를 칼로 위협한 뒤 핸드폰과 현금 $20를 훔쳐서 달아났습니다. 다행히 피해자는 크게 다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이 2건의 강도 사건에 연루된 남성 2명을 공개 수배하고 있습니다. 이 두 사건은 지난 토요일 아침에 일어났습니다. 아침 7시경 두 남성이 메이플 애비뉴 근처 컬리지 포인트 블루버드에 위치한 그린 가든 스파에서 현금 $6,000를 훔쳐 택시를 타고 달아났습니다. 그 후 4시간 뒤 이들은 노던 블루버드 근처 페링턴 애비뉴에 위치한 한 인터넷 카페에 나타났고 한 남성을 의자에 앉혀 총으로 위협하는 모습이 CCTV에 잡혔습니다. 이들은 이곳에서 현금 $700를 훔친 뒤에 미리 준비해둔 도요타 미니밴을 타고 달아났습니다. 계속해서 오늘의 주요 단신 이어집니다. 미 상원 정보위원회가 트럼프 대통령의 맞사위인 제러드 큐슈너 백악관 고문을 조사합니다. 지난해 러시아의 대통령 선거 개입 의혹과 관련해서입니다. 정보위는 이미 백악관 측에 큐슈너를 조사하겠다는 요청을 공식적으로 전달한 상태며 조사 형태는 청문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 $100만 넘는 재산을 가진 미국의 부자들의 수가 전년보다 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 컨설팅 회사인 스펙트럼 그룹의 2017년 시장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말 미국의 100만 장자는 1,080만 명이 넘어 전년보다 40여만 명이 늘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다른 조사에서는 $2,000의 비상금을 마련할 수 없다고 응답한 사람이 미국민의 3분의 1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계에서 제일 긴 빌딩이 맨해튼에 제안됐습니다. 건축설계사무소 OIIO는 23일 2,000피트 높이의 빌딩을 구부린 아치형 모양의 더 빅 밴드 신축 계획안을 공개했습니다. 이 건물의 전체 길이는 4,000피트에 달해 전 세계에서 가장 긴 건물이지만 반으로 접는 형태로 건물을 짓기 때문에 맨해튼의 고도 제한을 피해갈 수 있습니다. 우버가 자율주행 택시 충돌 사고로 애리조나주에서 시범 서비스를 중단했습니다. 우버의 택시 한 대는 24일 애리조나주 템피 고속도로 위에서 자율주행 모드로 주행하던 중에 충돌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이날 사고는 자율주행 시스템 고장이 아닌 옆 차선의 차량이 차선을 양보하지 않은 상황에서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계속해서 포커스인과 커뮤니티 브리핑 이어집니다. 최근 연방준비제도가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했습니다. 또 연준은 앞으로도 추가 금리 인상을 이미 예고해 모기지 이자율 역시 점진적으로 상승할 것을 예고한 바 있습니다. 오늘 포커스는 이 같은 미 금리 인상에 따른 모기지 이자율 변동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뉴 밀레니엄 뱅크 윌리엄 리 부행장님이 도움 말씀 주시겠습니다. 지난 3월 15일 그 FRB, 그러니까 연준에서 그 대출 기준금리, 흔히들 말하는 프라임 레이트를 0.25%를 상승 조정하였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여파가 이제 모든 그 금융시장의 이자율과 이제 관련이 있는데요. 특히 저는 이제 홈모기지 쪽을 담당하다 보니까 그 여파가 주택을 가지고 계시면서 또 홈모기지를 갖고 계신 분들한테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그 집을 갖고 계시면서 홈모기지를 갖고 계실 경우에 그 모기지 프로그램이 고정 모기지 프로그램을 갖고 계신 분들은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처음에 30년이든 20년이든 15년이든 그 텀을 얻으실 때 전체 기간이 다 그 처음에 시작하는 이자율로 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시장 이자율과는 상관없이 고정된 이자율만 내시게 되는 거거든요. 하지만 일부에서는 그 처음에 모기지를 얻으실 때 처음 이자율의 부담을 페이먼트를 줄이기 위해서 이자율이 낮으면 아무래도 페이먼트가 줄기 때문에 변동 이자율 모기지를 받으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 변동 이자율 모기지란 건 총 기간이 일단 30년이지만 그 처음에 대개 5년, 7년, 10년 정도를 고정시켜 줍니다. 그 고정 기간이 지나면 변동으로 돌아서는데요. 앞으로 한 2, 3년 이내에 그 변동으로 돌아서는 모기지를 갖고 계신 분들은 지금이 고정 모기지로 재융자를 해서 바꿔 타는 적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부터는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한 4, 5년 후까지는 계속 이자율이 올라갈 거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변동 모기지를 갖고 계신 분들은 매년 상승하는 이자율에 따르는 그 페이먼트 상승을 부담을 하셔야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도 고정금리는 아직 지난주에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4.5를 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30년이나 또는 또 밸런스가 그렇게 크지 않으신 분들은 15년 모기지로 바꾸셔서 15년 모기지는 아직도 3%대도 나오거든요. 그런 모기지로 바꿔서 남은 기간 동안을 그 고정시켜 버리는 게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윌리엄 리 뉴 밀레니엄 뱅크 부행장 함께했습니다. 계속해서 환율과 증시 보시겠습니다. 뉴욕과 뉴저지 지역의 날씨 알아봅니다. 주말부터 내린 비는 월요일 출근길까지 계속되었죠. 비는 밤까지 약하게 내리다 그치기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뉴욕, 뉴저지 한낮 59도, 밤에는 50도입니다. 화요일인 내일은 아침 출근길 계속되는 비로 오늘보다 더 안개가 자욱하겠습니다. 출근길 운전 조심하셔야겠고요. 비는 오늘보다 조금 강하게 밤까지 계속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낮 동안은 오늘과 비슷하고 밤에는 45도로 조금 쌀쌀하겠습니다. 모레인 수요일은 오랜만에 비구름이 걷히고 맑은 날 예상됩니다. 뉴욕, 뉴저지 한낮 59도, 한밤 37도입니다. 이번 주는 예년 기온 유지하며 주말까지 비가 내리다 그치기를 반복할 것으로 보입니다. 차와 가방에 접이식 우산 챙기시기 바랍니다. 주말에는 구름 조금 끼이겠지만 비 소식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계속 내리는 비 때문에 도로가 많이 미끄럽습니다. 빗길 운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3월 27일 보내드린 KBTV 뉴스9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KBTV 뉴스9과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좋은 밤 되십시오. SBI 융자 전문은행 뉴 밀레니엄 뱅크가 홈모기지 융자를 시작했습니다. 신속한 진행과 간단한 서류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앞당겨 드립니다. Member of FDIC and Equal Housing Lender.